여러분, 그러면은 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신호 검출 작업의 결과를 네 종류로 분류를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어, 이런 신호 검출 작업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의 핵심 과정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신호 자극과 잡음 자극의 세기가 정규 분포를 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표기법을 또 소개를 하는 건데 이거 그냥 x를 우리가 주어진 자극의 세기라고 합시다. 이거 확률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스몰 x로 실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잡음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라지 x에 첨자 붙인 라지 x n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제 잡음 자극을 가할 때 또 내가 계속 잡음 자극을 가한다고 하는데 뭐 잡음 자극을 누가 이제 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냥 있든 그냥 있든지 간에 아니면 누가 가하든지 간에 아무튼 잡음이라는 거죠. 잡음 자극의 세기를 어, 라지 x n이라고 합시다. 그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평균이 뮤 n이고 이 분산이 시그마 n의 스퀘어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신호자극의 세기도 비슷하게 x하고 여기는 이제 신호니까 시그널이라서 s라는 첨자를 붙이고 걔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µs 그리고 시그마 s 스퀘어라는 분산을 갖는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자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이 xn과 xs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볼게요. 얘는 이 정규분포고 정규분포는 이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릴까? 요게 자극의 세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PDF라고 합시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빨간색을 잡음으로 하고 파란색을 신호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이 신호 자극이라는 거는 항상 잡음 자극에 뭐가 더해져서 신호가 더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서 보통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신호자 이게 이거보다 크겠죠, 평균이. 그래서 신호 자극의 세기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잡음 자극의 세기라고 하고 요거를 내가 하나 복사해서 조금 붙여넣기 하고 파란색으로 해갖고 그래서 제가 뭘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 두 확률 변수의 그 분포의 분산이 같다.
라고 그냥 혼자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평균은 다르다는 거죠. 평균은 이 잡음 자극은 mu n이고 이 신호 자극은 mu s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잡음 자극의 PDF와 신호 자극의 PDF를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할 게 뭐냐면은 이런 표기법과 용어들을 좀 소개하면서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그려볼게요. 판정 기준은 제가 이렇게 XC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테리온이라서 판정 기준이 크리테리온 혹은 크리테리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C를 붙인 거고, 이 판정 기준은 뭐냐면은 보라색으로 해볼까? 판정 기준은 그 지금 이 사람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받은 자극이 XC라는 크기의 자극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받았으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의 자기 판정 기준인 거고, 얘보다 큰 자극을 딱 받으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자극의 세기 x가 xc보다 크면은 이쪽에서는 그 이거는 신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 xc보다 요 작은 쪽에 그 작은 크기의 자극이 오면은 이거는 잡음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자는 거예요. 신호 잡음 이렇게 판단 내리는 그게 그 판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수겠죠. 상수일 것이고,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똑같은 작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판정 기준이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 성향에 따라서. 또는 뭐, 야, 너 그냥 그거 이런 기준으로 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판정 기준인 거고요. 그때 우리가 이 반응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반응 편향,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 이거를 우리가 베타라고 표기를 하고, 이 반응 편향 베타는 정의가 이거예요. P n 바 S 그리고 P S 바 M. 그래서 이거 n 바 S가 뭐였지 우리가? n 바 S 이거잖아요. 검출 실패할 확률과, 검출 실패율과, 이거는 뭐죠? 이 잡음이 왔는데 신호라고 하는 경우, 오경보잖아. 오경보율. 요거의 비란 말이에요. 검출 실패율이 분 4, 그리고 오경보율이 분 5. 요거를 우리가 베타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반응 편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 검출 실패율은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표시하자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거는 알죠? 우리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하면은 그 확률 변수가 어디서 어디 사이의 값을 갖게 될 확률이 된다라는 건 알죠? 검출 실패율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 판정 기준이 있을 때 검출 실패라는 거는 신호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잡음이라고 할 확률이니까 신호가 파란색이잖아요. 신호가 주어졌는데 이 판정 기준에 의해서 잡음이라고 할 확률. 그러니까 이 판정 기준이 지금 너무 이쪽에 와 있어서 좀 이상한데 대- 그냥 여기다 놔야겠다. 그래서 검출 실패율은 신호가 왔는데 노이즈라고 할 확률이니까 이거 보라색 형광펜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 있네. 꼭 기억이 안 나네. 신호가 왔는데 잡음이라고. 이게 신호인데 잡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어떤 자극이 왔는데 어? 그 신호 자극이 왔는데 그 파란색 분포에 해당하는 자극이 왔는데 그거를 이 판정 기준에 의해서 잡음이라고 할 확률은 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오경보율은 잡음이 왔는데 신호다라고 할 확률이니까 그걸 여기서 표기하자면은 이걸로 해볼까? 잡음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왔는데 신호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네? 요 빨간색의 범위인데 신호라고 말할 확률은 요 X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반응 편향은 요렇게 생긴 어떤 잡음 자극세기 분포와 신호 자극세기 분포와 판정 기준이 있을 때 반응 편향은 요 보라색 범위 나누기 초록색 범위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보라색 범위가 훨씬 크고 녹색 범위가 훨씬 작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베타 값이 1보다 커지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요 판정 기준을 대략 한 이쯤으로 갖다 놓으면은 그때는 이 어, 검출 실패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오경보율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오경보율이 되는 거 같으면 검출 실패율은 요만큼 이렇게 되니까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신호의 분포, 신호의 분포, 그리고 잡음의 분포, 그리고 이 판정 기준에 의해서 이 반응 편향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막 바뀔 수가 있다. 베타가 베타 값이 막 바뀔 수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서 써놨는데 그래서 이 베타 값이 1이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중립적인 작업자라고 말을 하고 베타 값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분모 검출 실패율이 이 오경보율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적인 작업자라고 합니다. 검출 실패율이 오경보율보다 큰 경우에는 보수적인 작업자다. 그러니까 왜 보수적이냐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작업자가 뭔가를 있어 이렇게 딱 판단을 좀 어, 적극적으로 딱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호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는 거고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있어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보수적이라는 거는 근데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경우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신호가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은 거니까
그게 이제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경보라는 거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가 신호가 있어 라고 막 많이 하는데 어, 틀리게 하는 경우가 오경보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작업자는 아무튼 내가 검출 실패를 많이 하더라도 이 오경보 하는 경우는 최대한 줄이고 싶어. 내가 틀린, 둘 다 아무튼 틀린 거기는 하지만은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서 틀린 경우는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모험적인 거는 그냥 그 바로 반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나는 내가 좀 틀려도 적극적으로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좀 틀려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검출을 실패하는 경우는 좀 줄이고 싶어. 내가 좀 틀려서 욕을 먹더라도 나는 뭔가를 해서 맞추고 싶다라는 성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모험적인 작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응 편향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반응 편향이라는 거는 어떤 이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이 작업 이 뭐지 이 판정 기준에 의해서 반응 편향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 반응 편향이라는 거는 어떤 작업자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중립적인지 보수적인지 모험적인지.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은 이 D 프라임이라고 쓰는데 민감도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D 프라임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discriminability라서 그래요. discriminability. 그러니까 discriminate라는 게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분간하다, 뭐 구별하다. 민감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 작업이 얼마나 분간하기 쉬운 작업이냐, 아니면은 분간하기 어려운 작업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도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 민감도는 보통 우리 센시티비티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말을 쓰지만은 실제 진짜 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 거는 디스크리미너빌리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분간하기가 쉬우냐. 그래서 표기법도 D라고 쓰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되게 민감하다, 어떤 사람이 덜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 자체가 얼마나 하기 쉬운 작업이냐, 하기 어려운 작업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민감도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하기 쉽냐 어렵냐는 사실 이 신호와 잡음의 분포가 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더 쉽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신호가 딱 왔을 때 어, 그게 어느 쪽에 속할 확률이 큰지를 내가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지우고, 이 정도만 지워볼까? 이 정도 지우고, 이게 만약에 얘가 얘가 이렇게 가 있고 얘는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극이, 이런 X라는 자극이 어, 한 이쯤 떨어지면은 어떤 작업하는 사람이 뭐 그거는 신호야 이렇게 분간하기가 편하겠지.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이 분포가 아무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작업하는 사람이 이제 신호인지 잡음인지 분간하는 게 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민감도라는 거는 그 사실 이 분포에 대한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사실 이거예요. 이 신호자극 분포와 자금 자극 분포의 거리를 정규화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두 분포의 이 표준 편차가 같을 때는, 그러니까 같다는 거는 시그마 n과 시그마 s가 어떤 값 스몰 시그마라는 걸로 똑같다는 거고, 그때는
이 두 개 평균의 차이의 절대값을 시그마로 나눈 거, 그게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다를 때는 이 분모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분모만 이렇게 루트에 2분의 1 씌우고 시그마 s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n의 제곱이다. 그래서 그게 민감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신호 검출 작업의 통계적 모델링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또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겠죠. 해석과 분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보수적인 검출 전략이 합리적일까? 모험적인 전략이 합리적일까? 그러니까 판정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냐? 모험적으로 잡는 게 좋냐? 그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시로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하는 의사, 이런 의사들이 이런 뭐 엑스레이 사진이나 어떤 영상 검사를 한 사진을 딱 보고 이거 암이다, 암이 아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이제 신호 검출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이제 질병 이력을 보니까 되게 건강해. 그러면은 이 어떤 이 영상 사진을 보고 나서도 좀 보수적으로 진단하겠죠. 그러니까 암이 없다. 이 사진 봤을 때 뭔가 좀 의심 가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도 그냥 뭐 사진이 잘못 찍혔겠지 이러고 당신은 암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의사 입장에서도. 되게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증세가 있어. 이 사람 딱 봐도 막 이러고 막 아파 보여.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봤는데 암에 대한 시그널 뭐 요런 조그만 뭐 이런 까만 이런 게 살짝만 보여도 이건 암이야 막 이렇게 진단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진단하는 게 좋을지 모험적으로 진단하는 게 좋을지가 좀 달라지고 두 번째 예시로는 발전소의 상태를 감시하는 관리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자는 좀 모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발전소라는 게 잘못 오작동하거나 뭐 폭발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뭐지? 위험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류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 환경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좀 그런 일반적인 관리자는 모험적으로 판단하겠죠. 조금만 얘가 이 발전소 이런 사람이 발전소의 상태를 막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야 이거 이상하다 빨리 점검해 막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근데 어떤 관리자는 상부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발전소 가동 중단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지시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상부에서는 최대한 별 이슈가 없어야지 그 윗사람들은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군대 같은 데 다녀온 학생들이 있겠지만 군대에 이제 높으신 분들은 어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담당하고 관할하고 있는 어떤 사단이나 이런 데서 막 이제 무슨 안 좋은 사고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그분들 막 빨리 집에 가거나 옷 벗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시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일이란 말이에요. 발전소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어떤 나라에서 쓰는 전기를 다 만들어 내려고 거의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중단돼 버리면은 막 정전도 발생할 수 있고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은 최대한 야 무슨 일 있어도 최대한 발전소 가동 중단은 하지 마. 이렇게 여기 관리자한테 지시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겠죠.
이렇게 내가 계속 모니터링을 막 하고 있는데 좀 이상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 윗분이 최대한 가동 중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중단은 하지 말자. 그러고 그렇게 뭐 이상 없음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뭐가 보수적이 합리적이냐, 모험적이 합리적이냐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영상에서 요 반응 특성 곡선이라는 거 어, 이게 뭐냐면은 그 영상에서 얘기할게요.